후발적 이행불능. 자, 지금 채권 제고는 급부 이행의 문제인데 이런 경우입니다. 자, 채무를 중심으로 볼게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의무가 어떻게 됐다? 후발적 이행불능이 됐어요. 매도인의 채무고, 매도인의 채무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매수인의 채무예요. 지금 계약의 목적은 달성되지 않고 지금 과정이에요. 급부 이행의 문제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후발적 이행불능, 이 얘기가 뭐예요? 매도인은 더 이상 매매 계약이 정한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넘겨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죠? 매수인이 넘겨줘. 어떻게 됐지? 이 후발적 이행불능 내가 너를 넘겨줄 수가 없어.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후발적 이행불능, 즉 재산권 이전이 불가능한 이유를 살펴보겠죠. 그렇겠죠. 만약에 후발적 이행불능이 누구의 책임? 채무자의 책임. 채무자라면 누구예요? 매도인의 책임. 그게 기칙사유예요. 그럼 법적으로 어떻게 된다? 매도인의 고의 내지는 과실로 목적물이 멸시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더 이상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라면 채무자에게 기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채무자가 기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일이 되냐면 이 채무자 기억하십니다. 기책사유가 있으면 이 채무가 변신을 해요. 뭘로? 전보 배상 청구권이라고. 이 얘기를 어디서 배웠다?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했는데 소유권 등기부 취득시 완성으로 인해서 더 이상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전보배상 청구권 인정되냐 했을 때 나왔던 얘기예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 채무가 이걸로 변신을 했어요. 그럼 기억할 게 뭐냐면 동일성이 인정된다. 뭐라고요? 동일성이 인정된다를 기억하십시오. 제가 그래서 채권은 확장되거나 아니면 다른 내용으로 바뀔 수 있는데 기억하면 동일성이 있다. 그 얘기는 재산권 이전, 기존에는 재산권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이 대가정 관계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변신한 전보배상 청구권과 전보배상 의무겠죠. 채무와 매수인의 대금 의무가 종전과 마찬가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뭘 한다? 대가적인 관계가 있다. 그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포인트 2입니다.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동일성이 있다. 달라진 게 아닙니다. 근데 물권법에서는 물상대의, 대표하는 가치, 그왕가치에 대표할 수 있는 아니면 가름하는 이익을 취득한 경우 그런 표현이 나왔지만 지금은 이런 경우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행불능. 이거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대가적 관계를 간다는 얘기는 그 바탕이 뭐냐면 후발적 이행불능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그대로 존속한다는 겁니다. 즉 매수인이 재산권을 넘겨받는 대신에 계약을 계속하면서 자신은 대금 매매를 주고 대신에 전보배상에 관련된 돈을 받겠다는 취지입니다. 그 전제는 계약을 그대로 간 겁니다. 전보배상은 목적물에 가름하는 겁니다. 이건 계약을 어떻게 한다?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계약에 존속시키는 전제에서, 즉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전제. 그래서 동일성이 있다는 얘기를 쓴 거고 종전의 재산권 이전 의무와 마찬가지로 대가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항변권도 행사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참 이게 달라졌는데 왜 그런 논리가 나올까? 참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봅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개념 자체가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만이 나중에 좀 심화학습이나 좀 어려운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후발적 이행이 불능이 되면 법에서 이런 권리가 또 있어요. 이런 거 말고 그냥 계약을 끝내는 거예요. 그게 뭐다? 계약 해제권. 법이 정한, 민법이 정한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즉, 매수인에게 전보배상권, 계약의 존속을 존존한 전보배상 청구권도 발생하지만 반대로 계약을 소멸시킬 수 있는 계약 해제권이 발생해요. 따라서 매수인은 선택적으로 계약 존속을 존재로 전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아니면 난 더 이상 이 계약, 이 돈 필요 없어. 어차피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목적물이었어요. 목적물을 취득할 수 없으면 그냥 계약 해제할래.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계약 해제 의사표시하게 되면 소급하여 계약 효력에 따른 채권 채무 관계가 소멸해서 없어져요. 그러면 서로 주고받은 게 있으면 반환을 해야 하는데 부당이득 반환에 문제가 생기지만 민법은 548조에서 특별 규정에서 원상 회복 의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아, 옵션이 두 가지구나. 근데 성격이 다르죠. 하나는 계약이 그대로 가는 전제에서, 하나는 계약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근데 출발점이 후발적 이행 불능인데 그 사유가 채무자에게 기책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반면에 이런 거죠. 후발적 이행 불능이 발생했는데 기책 사유를 보니 채무자에게, 채무자죠, 매도인이죠. 채무자에게 기책 사유도 없고 또 한편으로도 채권자에게도 기책 사유가 없어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채무자 기책 사유가 없기 때문에 매수인 입장에서는 전보배상 청구권도 없고 계약 해정권도 없는 상태예요. 그 같은 상황에서 자, 매도인은 자신의 책임과 상관없이 후발적 이행 불능했기 때문에 재산권을 이전 의무에서 벗어나요. 그전에는 책임이 있을 때는 이 이전 의무가 변신을 했잖아요. 전보배상 의무로. 하지만 기책 사유가 없으면, 채무자 기책 사유가 없으면 이 채무가 어떻게 된다? 벗어나는 거예요. 더 이상 이거와 이 채무와 관련해서 매수인에게 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 자신의 채무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즉 매수인이 이와 관련한 뭔 얘기 하더라도 나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너한테 해줄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이 채무에서 벗어났어. 나한테 기책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매도인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자신의 채무를 벗어났지만 이 채무는 전요. 아직 계약은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항상 잘못되면 후발적 이행 불능에서 자동적으로 계약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약이 끝나려면 법이 정하든 아니면 당사자 의사표시에서 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아니 합의에 끝내든 계약을 끝내자는 얘기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즉 후발적 이행 불능이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계약이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 얘기는 매도인은 야, 내 채무는 벗어났지만 네 건 해야 하잖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매수인은 이렇게 얘기는 나는 책임 없었으니까 나는 내 채무에서 해방. 대신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너는 아직 있잖아. 채무 있잖아. 계약이 있잖아. 그러면 매수인은 야, 뭔 소리야. 나는 받은 것도 없는데. 근데 계약을 해제도 못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매도인 지금 매수인의 채무, 돈 줘 얘기는 계약을 존속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어하려면 계약을 끝났어 얘기해요. 근데 계약을 끝내는 방법이에요. 일방적으로. 해제권이에요. 근데 채무자의 기책 사유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이 없어요. 어떻게 하지? 그러면 매수인 정말 자신을 못 받고 자신의 채무를 이행해? 이상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채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게 바로 이혼 부담의 권리예요. 결론은 뭐냐면 이러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이혼을 부담해요. 어떤 이혼을? 매수인에게 돈 달라는 얘기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채무자 이혼이에요. 채무자가 요 돈 못 받는 이혼을 부담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혼 부담의 법칙이에요. 원칙은 채무자. 하지만 경우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이혼을 부담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매도인이 자신의 채무를 벗어났지만 매수인의 상대로서는 돈 달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칙에 못 쓰면 당연히 매수인에 돈 달라는 얘기를 못 하겠죠. 그게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겁니다. 매도인에게 채권자겠죠. 이런 경우는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후발적 이행불능 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후발적 이행불능은 매도인이 기준이 돼요. 왜냐하면 매수인 대금지금은 이행불능 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쓰는 거예요.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한다. 그 의미는 매수인에게 돈 달라는 소리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러한 얘기가 오가게 되면 어떤 일이냐면, 매도인은 자신의 채무에서 벗어나고 매수인도 자신의 채무자 이혼부 때문에 매수인도 자기 채무에서 벗어난 꼴이 됩니다. 그 결과 당사자가 계약을 끝냈다는 얘기는 없다 하더라도 이 계약은 끝난 걸로 표현합니다. 이 계약은 끝난 거야. 결국은 이혼 부담의 법리가 나온다면 그게 적용되면 계약은 끝나는 겁니다. 채무자 이혼 부담일 때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이 문제예요. 계약이 끝났으면 서로 주고받은 것을 돌려받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채무자가 이혼 부담을 한다. 이 주소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 주소를 아셔야만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예외적 경우는 배울 겁니다. 그런 경우는 채권자가 이혼을 부담하는 거고, 그 얘기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돈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계약이 끝나는 겁니까? 계약이 살아있다는 전제겠죠. 계약에 기초한 돈을 달라는 거니까 계약을 쓰는 거고, 채무자 이혼 부담에서 이혼 부담을 근거로 해서 해줄 게 없어. 매도인이 얘기를 하겠죠. 처음에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재산권 이전 해줘. 야, 내 잘못도 아닌데 이게 없어졌어. 나는 내 책임에서 벗어나. 그럼 반대로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돈 줘 하면 매수인 이 얘기했죠. 나도 책임 없고 너도 책임 없이 후발적 이행불능 냈어. 그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이혼을 부담하기 때문에 난 너한테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돼. 나도 벗어났어.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채권 소멸이겠죠. 벗어났다는 얘기는 계약은 끝나는 거다. 그게 무슨 문제만 남았다? 부당이득. 서로 주고받은 거. 어떤 게 있어요? 계약금 있잖아요. 매수는 대부분 계약에 기존 계약금을 주기 때문에. 따라서 매수인이 이혼 부담을, 채무자 이혼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건 계약 소멸을 의지하는 겁니다.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래서 계약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은 것은 돌려주는 문제. 따라서 매수인은 자신이 계약금 상당으로 준 그 금원을 돌려다는 거고, 그런 게 없으면 그게 끝이 나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얘기인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면서 잘 살펴보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특히 채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그게 이혼 부담의 문제인데, 반대로 청구를 한다는 얘기는 청구를 받은 매수인이 지급할 의무가 있냐? 그렇게 반대로 쓸 수 있죠. 같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혼을 부담한다. 그럼 원칙은 누구한테? 채무자. 이혼 부담일 때는 매도인이 채무자가 됩니다. 후발적 이행불능은 재산권 이전 의미에서만 가능한 개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이혼을 부담하고 예외적으로 누가? 채권자가 한다. 이혼 부담의 법리를 주장하는 것은 매수인이 하겠죠. 그 얘기는 뭐다? 결과적으로 계약 소멸을 주장하는 거다. 매수인이 뭔 소리야? 이혼 부담의 법리에 따르면 채무자가 그 이혼을 부담하는 거 원칙이야. 따라서 나도 내 채무에서 벗어나. 그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계약 소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혼 부담 법리예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기책 사유가 있으면 전보배상 청구권이 생기고, 기책 사유가 없으면 후발적 이행불능을 쓰면 전보배상 청구권은 없어요. 그런데 후발적 이행불능과 관련해서 재산권 이전 의무,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은 다 채무예요. 재산권에서 후발적 이행불능이 발생했는데 지금 정리하려면 기책 사유가 있으면, 채무자 기책 사유가 있으면 뭘로 본다? 전보배상 청구권으로 동일성을 유지한다. 종전의 채권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변신한다. 아니면 계약 해조건이 매수인에게 있다. 따라서 매수인은 둘 중 하나 선택할 수 있다. 만약에 채무자에게 당사자 모두,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든 매도인 매수인 모두 기책 사유가 없으면 이혼 부담의 법리가 적용될 때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옵션이 있어요. 이거는
채무자에게 기책 사유를 묻지 않고 기책 사유를 유무를 구분하지 않고 후발적 이행 불능인데 and 재산권과 가름하여 취득한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 이게 바로 배웠잖아요. 목적물에 가름하여 취득하는 이익이 있으면 채권자 매수인은 아까 나왔던 게 전보배상 청구권 옵션 하나 있고요. 기책사유 있으면 하나는 계약 해제권. 그럼 나중에 여기도 손해배상 청구권 전부 들어가요. 근데 이 손해액이 다를 뿐입니다. 세 번째 대상 청구권. 이 세 가지 옵션이 생겨요. 이게 화재가 발생해서 화재 보험금을 받거나 아니면 토지가 수용돼서 보상금을 받거나 아니면 제3자가 불법 행위에 기초한 손해를 발생시켜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거나 이 목적물에 가름하여서 취득한 이익이 있으면 매수인은 이 재산권에 가름하여 존재하는 그 이익에 대해서 달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대상 청구권. 그러면 아까 전보배상 청구권처럼 전보배상 청구는 기존의 재산권 이전 의무에 변하고 동일성 유지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대상 청구 대상에는 이익 또한 종전의 채무에 가름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 채무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매수인은 이 이익에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재산권 이전 대신에. 그 얘기는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거고 자신은 이거에 대해서 이익에 상환을 청구하게 되면 자신은 반대로 뭘 해야 돼요? 대가적 관계에 있는 대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게 대상 청구권이에요. 근데 언제 어긋나겠죠? 점유취득시효 완성 이후에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기억나십니까? 그때도 대상 청구권. 하지만 그 경우와 이 경우는 다르다. 이거는 대가성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경우는 점유취득시 완성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요건을 가져요. 여기에서는 후발적 이행 불능 사유만 있으면 기책사유 불문하고 인정하는데 어떤 경우 쌍무계약에서 출발한 겁니다. 매매계약 같은. 근데 점유취득시 완성했을 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점이라는 사실 자체에서 발생하잖아요. 계약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취득한 즉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행사하거나 그와 관련된 주장을 해야만이 즉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나는 이것을 누군가에게 소유권 넘겨줄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아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만 대상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대상청구권입니다. 그러면 매수인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전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계속 계약이 존속한다는 전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전보배상 청구를 해서는 대신 자기는 자신의 매매대금지 의무를 이행하는 거고 그 관계는 동시인 관계다. 여전히 대가적 관계이기 때문에 동일성 유지한다는 얘기는 대가적 관계 관계가 있다는 의미고 따라서 대가적 관계 관계에서는 동시인 항변권이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계약의 존속을 원치 않으면 해제라는 거고 그 경우에는 548조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문제만 있는 거고 세 번째 대상 청구권이라면 계약의 존속을 간다는 전제에서 대가 관계가 있으니까 자신은 매매대금을 주고 매도인에게 대신에 매도인으로부터 매도인이 취득한 이익을 받은 이익이 있으면 그 이익을 돌려줘. 채권이 있으면 그 채권의 양도를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이혼 부담에 벌렸을 때는 이혼 부담은 채무자 이혼 부담 주장의 경우는 계약에서 벗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총 4가지 관점이 도출됐습니다. 자, 만일 채무자가 후발적 이행 불능으로 말미암아 기책사유 유무 등을 묻지 않음을 주의하십시오. 목적물에 관한 이익을 취득하는 것. 이런 게 물상대였잖아요. 한편 묻지 않아요. 다만 묻지 않는데 기책사유가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 기책사유가 없으면
채권자에게 이혼 부담의 법리를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추가됩니다. 옵션이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기책사유 유무를 따지 않게 된 대상 청구권인데 채무자 이혼 부담이 주장할 수가 있어서 채무자 이혼 부담 원칙을 주장할 수 있어서 매수인이 자신의 매매대금 지급을 벗어날 수도 있겠죠. 그럼 매수인은 이혼 부담을 주장해서 계약을 벗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주장 대신에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택적으로 추가된다. 옵션이 추가되는 겁니다. 매수인 입장에서 그런 것들. 그게 결국은 후발적 이행불은 결국은 채무 불이행의 유형이에요. 그러한 경우에 채권자의 구제 방안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하고 좀 다르죠. 급부 이행의 문제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때문에 나오는 문제잖아요. 근데 물건은 그렇지 않죠. 방해를 제거하는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측면이 다르다는 거. 자, 채권자는 본래 채무가 재산권 이전을 지금 대상청구 파트입니다. 가름하여 채무자가 취득한 이익, 이미 이익을 받았으면 그 이익 돌려줘, 반환해줘. 아니면 권리가 있으면, 채권 있으면 그 대상 청구권이 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게 대상 청구권이다. 반환해줘 얘기입니다. 대상 청구를 행사한다는 것은 계약 존속을 전제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대상 청구권과 관련된 채무와 매수인의 매매 대금제는 정정과 마치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서로 대가적 관계가 유지되는 거고 그에 따라 동시의 한정권이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매수인이 매도자를 대상 청구권에서 행사하게 되면 야, 너 아직 돈도 안 줬으니까 나 못해. 돈 받을 때까지 네가 매매 대금 지급할 때까지 거절할 거야.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상 청구권은 본래의 채권이었죠. 재산 이전 청구권과 그 내용성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변경된다. 변신된 거다. 변경, 변신, 변경. 이 경우에도 항상 동일성 유지. 그 얘기가 무슨 의미다? 대가적 관계 유지해서 동시 한명권들의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포인트들은 머릿속에 꼭 심어 놓으십시오. 반대로 채권항정 이행 지체일 때 원금 플러스 지연소액금 그건 채권이 확정됐다. 대상 청구권 행사할 경우 자신의 반대 채무를 이행할 의무다. 이 얘기했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상 청구권 행사할 때 야, 너 계약 존속을 전제해서 주장하는 건데 그 대가광에 있는 매매대금 지금 아직 못 받았어. 나 그거 받을 때까지는 거절할 거야.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모르죠. 근데 제가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딱 인식이 될 겁니다. 머릿속에서 제가 달리 표현하는 것들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자, 잠시 이것도 볼게요. 채무자의 기책사유로 다 정리 배운 겁니다. 후발적 이행분로 기책사유가 있다. 전보배상 청구권 나왔습니다. 본래 채권 내용이 뭐였어요? 재산권 이전물인데 동일성 유지하면서 변경되는 거다 설명했습니다. 전보배상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계약의 존속을 전제하는 거고 대가적인 관계에 있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신의 반대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건 계약 존속을 전제하는 거다. 따라서 상대방은 동시에 한명권 행사할 수 있다. 그것까지 딱 세트로 기억하십니다. 반대로 계약 해제권이 있다. 즉 계약의 구성을 거둬놨다. 이 계약 파토 내고 싶어. 일방적으로. 그게 계약 해제권입니다. 해제권을 행사하면 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무슨 기억할 게 뭐죠? 계약 해제 효과, 물권행위의 유인성. 만약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등기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당연히 돌아가고 그 결과 법률상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른 현상이 많은데 그게 소유자 입장에서 매도인 입장에서 법률상 소유자인 매도인 입장에서 방해를 받는 것이다. 따라서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 제거 청구권을 사실다. 214조 기억나십니까? 그거 문제와 원상 회복 문제 있고 손해배상 청구권을 수 있다. 계약 해제되면 소급적으로 효과가 계약 효에 따른 효과 발생이 소급적 소멸인데 왜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면 인정됐을까? 발생한 손은 방해로 우리가 방해 원인 방해로 인한 결과 발생 방해 원인을 제거하는 것은 방해 제거 물권적 청구권을 하지만 방해에 따른 손해는 손해배상 명령이다. 그 손해는 결과물이잖아요. 비록 계약을 해줬지만 그 결과물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계속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